부를 수도 없고 기억도 못하는 이름을 내 가지고 과연 너한테 우리 회사에 취직하라고 전화가 오겠냐? 모기지 받을 때, 영주권 받을 때, 저기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브라이언이라고 서류를 떼줬단 말이야, 아빠를. 다시. 뭐 친구는 영어 이름이 있다가 한국 이름으로 바꾼다며, 다시. 응. 불리기를 원하는 이름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잖아. 그러면 쓰지도 않는 영어 이름을 과연 왜 지었을까요? 드물지만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서 갓 들어오시는 캐나다로 입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묻는 질문 중에 과연 캐나다에 살면서 영어 이름이 필요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일단 저도 영어 이름은 있습니다. 저희 아들내미 이름이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저기서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라이언의 아빠라는 의미로 부라이언. 그래서 브라이언이 저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러면 저를 브라이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딱 3명 있습니다. 캐네디언. 그러면 쓰지도 않는 영어 이름을 과연 왜 지었을까요? 이력서를 넣을 때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야, 이력서를 보고 너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기억도 못하는 이름을 내 가지고 과연 너한테 우리 회사에 취직하라고 전화가 오겠냐?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결국은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졌는데 영어 이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뭐 의견이 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없어도 쓰는 사람 다 쓰고 있고 또 있어도 뭐 안 쓰는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별로 이렇게 효용가치 없이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저쪽 인도 쪽 그쪽 서남아시아 이쪽 사람들은 영어 이름을 안 써요. 보통 보면 자기네 이름을 고집하고 영어 이름을 별로 안 쓰는데 또 일본 사람들도 영어 이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은 영어 이름을 많이 찾아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얘네들이 캐나다 애들이 발음을 못해요. 한국 이름을. 특히 J자 들어가는 이름은 또 이응으로도 발음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발음을 못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르지를 못하고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어색해. 얘네들이 기억도 못해요. 이름을. 내 이름을. 사실은 첫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브라이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슈퍼바이저가 그러지 말고 네 진짜 이름 얘기하라고. 다 안다고. 나 한국 사람 친구 있다고. 그러면서 진짜 이름을 얘기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름을 얘기했더니 두어 번 듣더니 그냥 리로 부를게 이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그냥 편한 대로 이름을 그러니까 발음을 못하니까 편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안 지어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J자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J라는 이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J라고 하든지 뭐 조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한국 이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순화시켜서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일단 발음하기 힘들어서 얘들이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름이 갖고 있는 기능 불려서 꽃이 돼야 되는데 불리지를 못해. 그리고 얘네들이 기억을 못해.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영어 이름을 보통 쓰게 되죠. 발음을 못하면 고쳐주면 되긴 해요. 철용 발음 못하면 철용 하면서 발음하기 시키면 돼요. 아니면 내가 그냥 이고 살든가 그냥 초용이라고 불러도 대답하고 칠용이라고 불러도 대답하고 초롱이라고 불러도 대답하면 돼요. 그냥. 자, 반면에 영어 이름이 있을 때도 또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공식적인 서류 이름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은 학적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 카드, 뭐
비자, 여권 이런 데 나오는 공식적인 이름과 나에 대한 이름이 내 실제 내가 불리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혼선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페이슬립을 받을 때 회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회사에 제출한 이름은 브라이언이지만 공식 이름은 공식적으로 회사 서류에 기재된 이름은 또 제 한국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를 나눠주는 사람이 제 이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참 찾다가 성을 보고 아, 이 씨가 너냐 이게 네 거냐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러는 거죠.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있는 이름은 이제 여권 이름이니까 공식적인 한국 이름인데 불리는 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리포트 카드 같은 거, 성적표 같은 걸 나눠줄 때 선생님이 몰라서 이게 너냐 확인하고 못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불편함.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어릴 때일수록, 나이 먹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정체성이 조금 혼란스럽기는 해요. 뭐 정체성이 거창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브라이언이라고 부르는데, 못 모르고 딴짓하고 있어요. 대답 못하고. 그게 난 줄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불평하다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가십거리의 에피소드이긴 한데, 그러면 한국 이름을 썼을 때 그러면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 또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이름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 없어서 내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지 얘네들은 이름에 대한 그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남녀 구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이름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없다라는 거. 반면에 뭐 이름만 보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라는 거 누구든지 알 수 그러니까 이제 있고 동양 사람이다라는 걸. 그 지역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성별도 알 수 없고 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름만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이력서를 받았을 때 우리 부서에 사람을 뽑는 거라서 이제 이력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이제 이력서에 뭐 성별이나 나라나 뭐 나이나 아무런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넣지 않거든요. 그냥 여기는 그냥 내가 뭘 배웠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했고 뭐를 할 줄 알고 이런 정도만 그다음에 연락처가 뭐고 이런 정도만 넣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기면 또 뭐 이렇게 또 죄가 되죠. 이렇게 처벌을 받는데 그래서 서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 대여섯 명을 검토를 하는데 어느 나라 정도인지는 이게 나와요. 그 서남아시아 쪽도 한두 명 있었던 것 같고 인터뷰에는 관여를 못했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사무실에 문을 열고 첫 출근하는 날 불리기를 원하는 이름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잖아. 친구는 영어 이름이 있다가 한국 이름으로 바꾼다며 다시. 왜 바꾸는 거야, 그 친구는? 네? 그 친구는 왜? 편에서 걔도 졸업장에 공식 한글 이름이 들어가야지 이게 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 학교 어텐던스가 되죠. 각각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이름은 스테판이에요. 거기에는 내 지원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공식 서류 외에는 다 모든 정보에 스테파니가 들어가요. 지원이 아니라. 근데 이게 졸업장에 만약에 영어 이름 나가면 내가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한국 이름 들어가, 영어 이름 들어가? 난 그래서 한국 이름 가로로 스테파니 그다음에 성. 둘이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계속 그래서 몇 년째. 학교 서류에 한국 이름을 넣고 가운데다가 영어 이름을 가로 열고 영어 이름을 넣고 성을 넣는 걸로 해가지고 학교에 공식 서류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졸업장에 그렇게 나오게 해달라고. 졸업장에 그렇게 나오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 진짜 모기지 받을 때 영주권 받을 때 저기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브라이언이라고 서류를 떼줬단 말이야 아빠를. 다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공식 이름은 한국 이름이어야 되잖아. 여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브라이언이라고 이름을 떼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아빠가 미안한데 이거는 니들 부르기 편하라고 만든 이름이고 여기 와서 내 공식 이름은 이거야 이걸로 바꿔줘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바꿨다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다니까. 그래서 보통 미들네임을 쓰잖아.
미들네임을 보통 영어에서 태어난 애들은 영어 이름 앞에 그 다음에 미들네임을 한국 그치. 이름 그 다음에 성.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보통 많이 그렇게 쓰고. 자, 기본적으로 캐네디언이 이름을 가지고 탓하진 않아. 얘네들이 내 이름이 부르기 어렵다, 내 이름이 뭐 이상하다는 개념은 좀 애매하지만 내 이름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 이름 바꿔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걸 가지고 불편해하진 않아. 원체 불편하기 때문에. 얘네들 출석 부를 때 그러잖아. 선생님도 출석 부를 못 불러. 처음에 항상 출석 부를 때 이름을 적어놓고 물어봐. 미안하고 미리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출석 부를 선생님이 부를 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부르고 이거 맞냐? 아니면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를 물어. 항상. 그리고 그 미안하다고 해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익숙해져 있어 그거에. 그래서 내가 굳이 이름이 어려워도 상관없어. 얘네들은. 배려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려도 아니지 솔직히. 이게. 내가 불편할까봐 하는 건데 사실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사는 데는. 영어 이름 없어도. 그냥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이기면 있는 게 나아.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또 있으니까 또 있는 대로 또 편해.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하시라고요. 영어 이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 솔직히 요새 생각했던 게 요새도 아니고 항상 생각나는 게 이거 내가 왜 영어 이름 만들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한국 교육에서의 문제라고. 문제는 뭐냐면 니들은 한국에서 영어 이름이 있었어.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면서. 이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유치원에서 영어 이름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야. 네. 아니 니들 한글 이름은 아빠가 5편 뒤져가면서 그 오행 따져가면서 이름 100점짜리 95점짜리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야. 근데 영어 이름은 그게 없어. 그냥 막 영어 이름은 주워 걸리는 이름이야. 아, 네 이름을 질 때 어떻게 적냐? 네 이름 질 때는 마침 아빠가 그때 알퐁스 도대의 별을 보고 있었어. 거기에 나오는 얘 이름이 스테파네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진 거지. 공주 이름 갖고 그래서. 라이언? 라이언은 왜 라이언이야? 라이언 긱스도 아니고 뭐 맥라이언 여기서 여자구나. 너무 흔해. 그 와서 봤더니 라이언 너무 흔해. 아유, 그때 흔한 이름 몇 개 영어 흔한 쓰지 말아야 돼. 순위에 나오는 라이언 순위에 나오는 이름. 결론은 어떻게 해도 불편하고 어떻게 해도 편해. 이렇게 하면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편리함이 있고 어느 걸 감수하겠다는. 그렇지. 어느 걸 이고 살 건지를 결정해야 돼. 맞아 그것도 있었다. 아니 물어봐요 막 왜 쓰냐고 네 이름 있는데 왜 그러니까. 영어 이름 쓰냐고 그러고.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딱 처음에 가가지고 그 슈퍼바이저 물어봐가지고 브라이언이라고 그랬더니 다 안다고. 나 한국 친구 있다고. 너 이름 그거 아닌 거 안다고. 이름 진짜 이름 뭐냐고 얘기하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름 얘기했더니 결국 못 부르잖아. 근데 낮추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애들 말고 어디 인도 애들 봐봐요. 지 이름 쓰면서 그러니까 익숙해진 애들이 여기 애들이 익숙해졌잖아요.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발음이 쉬운 것도 있지만 걔네들 자, 그럼 결론 났네. 결론은 마음대로 하세요인데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요새 그리고 특히 만든 추세 아니에요. 굳이 얘네들이 여기서 생활하는데 영어 이름이 불편하다는 필요도 없고 불편하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얘네들도 불편해하지도 않고 익숙해져 있고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나 예를 들어 어떤 행정상의 이유로 봤을 때 불편함. 아까도 얘기했듯이 딸내미 친구는 지금 대학교 가면서 이름을 바꾸겠다고 다시 한국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할 정도로 불편함이 오히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은 굳이 만들 필요 없다. 결론. 그래도 만들겠으면 상관없다. 이게 결론이네. 결론 났네. 끝. 끝.